안녕하세요 여러분, 20분 순삭의 송승근 선생님입니다. 오늘 진행해야 될 주제는요, 부분집합에 대한 총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부분집합이 무엇인지 설명함과 동시에 부분집합을 구하는 방법과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미지수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저번에 이어서 부분집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걸 진행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이란 무엇이냐? 자, 부분집합이라고 한번 적어보고 쌤이랑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부분집합이 대체 무엇이냐? 자, 부분집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소를 누군가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만 하면 우린 그걸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이런 거죠. A라는 지금 집합의 원소가 1, 2, 3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B라는 녀석이요, A가 갖고 있는 원소 1, 2, 3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한 번 더 적어볼게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이 존재하고요. 이번에는 B라는 원소가 마찬가지로 1, 2, 3을 전부 다 갖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원소를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위의 케이스하고 아래 케이스는 일단 부분집합 관계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위에 같은 경우에는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요, A가 갖고 있는 원소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B가 A를 잡아먹는 모습이 띄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에도 B라는 녀석이 A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원소를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집합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A라는 녀석이 부분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부분집합이라는 이야기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B라는 녀석이 이렇게 영역이 있고요. 그 안쪽에 이제 A라는 녀석을 잡아먹고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A라는 집합의 원소 1, 2,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모양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부분집합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위의 첫 번째 경우는요, 원소가 정확히 똑같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 A하고 B하고 원소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정도만 할게요. 자, 이때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을 나열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게 될 것이냐면 공집합이라는 걸 먼저 쓰고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요, 원소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놈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열해주면 될 것 같아요. 1만 있는 녀석하고요. 그 다음에 2만 있는 녀석하고요. 3만 있는 녀석으로 나열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원소 한 2개 정도?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이렇게 써볼게요. 1, 2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는 1, 3 이렇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 3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는 원소가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케이스의 부분집합을 나열해볼게요. 전부 다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공집합 하나 적고 원소가 1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원소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렇게 나열을 하는 순서로 하는 게 좀 더 깔끔하고 쉽게 풀 수가 있겠다. 헷갈리지 않고요. 이렇게 부분집합을 나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진부분집합.
자, 진부분 집합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자신과 똑같은 놈을 제외한 부분 집합이에요. 지금 여기 부분 집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부분 집합은 이 놈이 되겠네요. 맞죠? 이 놈을 제외한 나머지라는 부분이 진부분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자신과 똑같은 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부분 집합 개수를 물어본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공식 자체에 자기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만약에 자기 자신과 똑같은 녀석이 있다는 가정을 하면 하나를 빼주시는 방식으로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부분집합 개념, 부분집합의 어떤 종류를 나열해주는 방식이고요. 자, 이번에는 단순하게 개수를 물어보는 케이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다.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이 있다고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원소가 1, 2, 3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대체 몇 개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쌤은요, 이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운명론이라고 쌤은 얘기해요. 운명론. 아, 운명론이 대체 뭐지? 라고 판단하시면 이제 어렵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운명론이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요 1이라는 원소와 2라는 원소와 3이라는 원소를 어떻게 포함을 시켜줄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를 띠는 거냐? 이런 거죠. 내가 이 네모 박스 안에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원소들을 나열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박스에 요 1이라는 원소를 넣을까 말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1을 넣을까 말까. 그러면 1이라는 원소를 넣을까 말까 몇 가지가 가능해요? 두 가지가 가능하게 된다. 자, 이번에는 2라는 원소를 넣을까 말까. 그래서 얘도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3이라는 원소도 넣을까 말까. 그래서 두 가지가 가능해서 얘는 2의 세제곱이에요 라고 생각해서 부분집합 개수는 8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이에요. 자, 그럼 운명론을 아시면 왜 쉽게 풀 수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부분집합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부분집합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원소 1이라는 녀석이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너무 궁금한가 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자, 마찬가지로 이 박스 안에 원소를 나열해 줄 건데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1이라는 원소는 넣을까 말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1이 포함된다고 하니까 1은 이미 넣어놓고 시작하겠다 이런 말이죠. 운명이 이미 결정된 거죠. 1이라는 녀석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집합에 들어가야 되는 조건은 운명이 이미 결정된 거니까 굳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한 가지라고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1은 곱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요 2라는 숫자와 3이라는 원소가 운명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2라는 원소를 넣을까 말까 두 가지, 3이라는 원소를 넣을까 말까 두 가지. 그래서 토탈 4가지 정도 나와요 라고 해주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운명이 결정됐다 라는 말은요, 원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소가 1이 포함되는데 추가적으로 2라는 원소는 포함되지 않게 하고 싶대요. 자, 1이라는 원소와 2라는 원소는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던 간에 어찌 됐던 이미 운명이 결정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 아직 결정이 안 된 녀석인 저 3이라는 원소만 넣을까 말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두 가지입니다 라고 세팅하고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했다는 거는 그 원소는 이미 운명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에 거듭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띠게 되겠다라는 거 반드시 조심하시고 판단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사실은 여기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조금 이야기해 줄 게 있어요. 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해줄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집합의 부분집합을 나열을 했을 때 공집합하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스페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굉장히 스페셜한 녀석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자, 한 번 더 적어볼게요. 뭐 1, 2, 3이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 해서 일단 첫 번째 예를 들은 문제를 해볼게요. 원소 1은 포함을 시키면서 부분집합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말은요, 뭐 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스페셜한 거는 뭐 신경 쓰지 않겠다 라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1은 이미 운명이 결정됐기 때문에 운명이 결정이 되지 않은 놈에 대해서 2의 제곱, 4가지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뭘 할 거냐면 1을 포함을 시키면서 진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제외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1을 포함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은 1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하나를 빼줘야 돼요. 포함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1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1을 포함하는 일단 4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부분집합은 그 1을 포함한 자기 자신은 제외해줘야 되니까 하나를 빼줘야 되는 상황이 펼쳐져서 3개라지라고 말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똑같이 1을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집합이 물어봤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단 4가지인데 이 4가지 안에는 진부분집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1을 포함하지 않는 조건에서 나온 게 4가지니까 자기 자신은 절대로 이 4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세팅하고 구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1을 빼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을 쌤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지금 이런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4가지다, 뭐 4가지다, 4가지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뒤쪽에 있는 요놈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거다. 하나를 빼줘야 되나, 포함을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 만약에 4번째 1을 포함하지 않는데 부분집합을 구할 거래요. 그런데 추가적인 조건이 공집하면 절대로 되면 안 된대요. 자, 생각을 해보자. 1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에 의해서는 이 4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을 포함하지 않는 이 4가지 안에는요, 1을 포함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했기 때문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근데 공집합은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하나를 빼주셔서 3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쌤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부터 10까지로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이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10개에 대한 원소가 각각의 운명이 결정이 돼야겠죠.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그래서
갑자기 2개씩 나올까? 2의 10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 2의 10제곱 안에는 공집합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있어요. 근데 진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그 자기 자신을 하나 빼줘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의 10제곱은 1024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암기하셨다고 한다면 정답은 다이렉트로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집합은요, 요거 일단 만족을 하는 X값인데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에다가 6이 넘어와서 빼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1과 6과 둘 다 마이너스 하게 되면 다이렉트로 1 아니면 6이라고 A라는 놈을 어느 정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B는요, 18의 약수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4는 안 되고 한 6 정도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9 가능하고 그 다음에 18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 의미를 파악을 해주셔야겠죠? 우리는 보통 X에 대해서 물어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X는요, B의 부분집합이면서 A라는 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B의 부분집합인데 1과 6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X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1과 6이 이미 넣은 걸로 운명이 결정됐다라는 거니까 운명이 결정이 되지 않은 요 4마리에 대해서 2의 4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집합과 이 안에 보게 되면은 1과 6을 포함하기 때문에 요 놈이 나온 거니까 이 안쪽에는 공집합도 있을 공집합은 없어요. 이미 공집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기 자신을 제외한 자기 자신도 같이 있겠죠. 이 부분에. 그러면 그냥 이 자체로 보셔도 무관하다. 그래서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보겠습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자, X는요, B의 부분집합 이면서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X는요,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진부분집합인 조건으로 푸셔야 돼요. 자, 일단은 A, B가 운명이 결정이 됐으니까 운명이 결정되지 않은 CD는 넣을까 말까를 해주셔야기 때문에 2의 제곱으로서 뭐 4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A와 B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하나를 빼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내가 2의 거듭 제곱을 했을 때 공집합이 있나? 이 숫자 안에? 아니면 자기 자신 있나? 이걸 좀 생각하고 푸시는 게 좀 더 깔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A하고 B가 각각의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요. A 합 C하고 B 합 C하고 똑같아야 돼요. 자, C가 1을 갖든 2를 갖든 3을 갖든 똑같아질 수 있어요. 오른쪽에도 C가 있기 때문에 C는 상관이 없겠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A하고 B가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 일단 3은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얘 가지고 뭔가 모순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1하고 5하고 7하고 근데 B는 6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다르다. 그러면 서로 다른 A, B를 합집합할 때 같게 하려면은 C가 서로 간에 없는 거를 만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가 1, 5, 7, 6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이기 때문에 1과 5와 7과 6은 이미 운명이 결정됐을 거니까 2, 3, 4, 8이라는 거에 대한 2의 4제곱 정답은 16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부터 6까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만족하고 있는 어떤 부분집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집합 A라는 녀석하고 서로소인 집합이 16개다. 보통 집합의 개수가 이렇게 16개다 몇 개라고 나와 있으면 그럼 우리는 이거를 2의 거듭제곱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원소가 4개짜리로 우리가 넣을까 말까 운명을 결정했다라는 걸 의미하겠다. 그러면은
A 집합하고 서로 소인 놈이 어쨌든 원소가 4개라고 하는 거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랑 겹치지 않는 원소가 4개 정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4개를 제외하면 결국 A라는 녀석은 1, 2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2개 정도는 원소로 갖고 있겠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요, 좀 거꾸로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부터 6까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만족하고 있는 어떤 부분 집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집합 A라는 녀석하고 서로 소인 집합이 16개다. 보통 집합의 개수가 이렇게 16개다 몇 개라고 나와 있으면 그럼 우리는 이거를 2의 거듭 제곱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원소가 4개짜리로 우리가 넣을까 말까 운명을 결정했다라는 걸 의미하겠다. 그러면은 A 집합하고 서로 소인 놈이 어쨌든 원소가 4개라고 하는 거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랑 겹치지 않는 원소가 4개 정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4개를 제외하면 결국 A라는 녀석은 1, 2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2개 정도는 원소로 갖고 있겠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요, 좀 거꾸로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적어도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20분인데 넘어가 버렸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부분 집합이 워낙 유형이 좀 다양해서 이런 유형 때는 이렇게 풀고 저런 유형 때는 이렇게 풀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집합이 현재 이렇게 x가 10보다 작은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2 또는 3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몇 가지 적어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 2의 배수도 적고 3의 배수도 골고루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도 적고 4도 적고 5는 안 되고요. 6 적고요. 7 안 되고요. 8 적고요. 9는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놈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나열한다 쳤을 때 이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게 느끼실 거예요. 적어도는 보통은 이제 경우의 수에서도 나오겠지만 전체에서 반대를 빼주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뭘 빼냐 이게 문제예요. 무엇을 뺄 것이냐. 자, 일단은 전체는 2의 6제곱 즉 넣을까 말까 하는 2의 6제곱에서 빼는 걸로 진행하실 거예요. 자, 무엇을 빼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한 개의 홀수라고 적혀있으니까 이거의 반대를 빼시면 돼요. 한 개의 반대는 모두가 되고요. 홀수의 반대는 상식적으로 짝수가 되겠죠. 그럼 뭘 빼는 거냐면 모두 짝수가 들어갔다. 짝수가 전부 들어간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홀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홀수는 제외한 녀석만 보겠다. 이런 걸 빼주세요. 이런 말이죠. 모두 짝수만 들어가는 걸 구한다는 거는 홀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홀수는 이미 운명이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에 대한 운명을 결정해주는 요거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6제곱은 64가 되고요. 2의 4제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16이 돼가지고 정답은 48, 정답 4번이 되겠다.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이제 모양이 어렵게 보이실 수 있지만 그렇게 또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자, A하고 B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녀석하고요, X라는 녀석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없지 않다. 참 이 말이 어렵죠. 없지 않다.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말은 겹치는 게 한 개라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적어도라는 개념이랑 거의 유사한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A와 B가 겹치는 게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좋은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쌤이 추천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방법이냐면 X는 A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일단 구해보도록 하겠고요. X는 B를 포함하는 것도 구해볼 거예요. X는
A와 B를 둘 다 포함하는 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를 구하는 이유는 문제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A를 포함한다면 운명이 결정됐으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운명을 결정해 줄게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번에 A, B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16개고 얘는 16개고 얘는 8개가 되겠죠? 근데 잘 봐봐요. 자, A 또는 B가 포함되는 거라고 한다면 16하고 16을 더해서 쌤 32예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생각을 해봐요. A를 포함하는 16개 안에는 B도 포함한 거 있어요. B를 포함하는 이 16개에도 A를 포함한 게 있어요. 즉 한마디로 16과 16을 더하더라도 A와 B를 동시다발적으로 포함하는 개수가 두 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줘야 돼요. 그 8이라는 녀석을.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24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깔끔하게 문제풀이를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부분집합은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지금 쌤이 풀어준 유형이 거의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 때는 부분집합의 약간 난이도 높은 걸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